기반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인건비 기반의 서비스업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비용을 조금 이렇게 많이 안 들이는 상태에서 고객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,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혜택을 느끼는 어떤 그 기쁨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물건, 그러니까 제품 기반 사업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.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.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음식점도 온라인으로 확대 재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. 매장 하나 가지고 가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. 원래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생각보다 신규 구매가 적고 생각보다 재구매가 적다.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에 비해서 이런 한계가 많다. 이 얘기시잖아요. 근데 이거는 갖다 붙여서 그런 거고 그냥 깨놓고 말해서 하면은 지금 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. 이거죠. 이게 다예요. 그러면은 이 문제를 프로모션, 이벤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선인가? 아니면 제품의 원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선인가?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. 그럼 우선은 제품의 원천적 가치를 높이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.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프로모션을 하면 돼요. 나눠서 보겠습니다. 제품의 원천적 가치는 아까 강남 오실장 면허, 오실장 강남 면허께서 했지만 메인 상품이 됐건 혹은 서브시디어리, 그 옆에서 제공하는 뭐 보조적 제품이 됐건 그것 하나하나가 유니크 굿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. 근데 필라테스는 제가 뭐 해본 적은 없습니다. 이렇게 그림으로만 좀 봤는데 필라테스가 그 운동치고는 엄청 화려한 운동이더구만요. 기구도 많고 막 잡아 당기기도 하고 뭐 밀어 당겼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고객은 대부분 여성들이겠죠. 여성들이 유니크 굿하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내시는 게 1번이에요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태권도 협회에 가서 태권도 부흥을 위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. 전 세계 태권도 협회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태권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를 했는데 태권도의 문제가 두 가지예요. 고객이 어디 가든지 죄다 초등생이야. 두 번째, 가르치는 게 죄다 똑같아. 발전이 없어요. 태권도 발전이 뭐가 없냐? 우리가 무술한다 그러면 뭐 생각하는 거죠? 태권도 유단자가 소림사 무슨 고승이랑 한판 붙는다든지 꼰투하는 누구랑 붙는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지 막 다리도 쫙쫙 올라가고 막 2단 3단 공중제비도 날고 이래야지 야 그게 태권도다 뭐 채배달 최영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. 주변에서 어른 중에 태권도 하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? 모든 태권도 하는 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끝이야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속의 머릿속에는 태권도는 유아 때부터 초4까지예요.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학원을 가야 된다. 이렇게 돼요. 한석봉 엄마가 돼가지고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. 이렇게 돼가지고 죄다 학원을 다 집어넣어버려요. 이런 현상이 유리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놓으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태권도 관장이 죄다 초등학교 3, 4학년 미만에 있는 아이들만 타겟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품의 차별화가 있어 없어? 하나도 없어. 품새도 개발 안 되고 뭐 격투기도 개발 안 되고 엄마들이 와서 애들 다치면 막 뭐라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장인지 놀이동산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요. 거기 가면 뭐 줄넘기도 하고 뭐 저 노래자랑도 하고 뭐 집짓기도 하고 어린이 병원 놀러도 가고 완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태권도장이 다 똑같아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? 둘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. 카테고리 전체가 내려가 버리고 두 번째로는 매장마다의 차별점이 없으니까 매장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가격이 다 똑같아져 버려. 일산에 있는 어떤 분이 진짜 큰 각오를 합니다. 우리는 성인 태권도만 할 거야. 그랬어요. 여러분 성인 태권도 하면 울 것 같습니까? 안 울 것 같습니까? 안 울 것 같잖아.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. 엄청나게. 왜냐? 초등학교 때 태권도 배웠다가 그 이후에 못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.
그리고 태권도가 활동량이 크잖아요. 다리도 쫙쫙 뻗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.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몸 관리하려고 이거 하는 사람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태권도 그 회원이 몇백 명이 됐어요. 몇백 명이. 그냥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미국의 태권도장 가봐보세요. 다 어른이야. 호신술 격투기 해가지고. 그럼 원칙대고란 뭐가 되는 거예요? 우리 수업한 대로 가야 돼. 우리 수업한 대로. 1번. 당신의 고객은 누구신가요? 그때 일산에 있던 어떤 분이 우리는 성인으로 하겠다. 더 이상 애들 무슨 발육을 위한 태권도는 안 하겠다. 태권도에 원래 최배달 선생이 만들었던 격투기, 호신술, 타격, 입식 타격 이런 걸로 가겠다. 그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흑인들이랑 백인들이 거길 가서 배우는 거야. 야,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.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 그 사장님네 필라테스에 와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정해져야지 돼요. 이거를 한 줄로 하셔야 됩니다. 중간계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는 외로운 CEO들 이 중간계의 타겟이에요. 내가 왜 외로운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냐면은 사장님들이 다 외롭다고 누구라면 얘기할 거예요.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안 외로워지는 게 목표죠. 여기 오면은 같은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서로 대화하셔라, 얘기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수업은 가격이 비싼 거예요. 성공 여정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린다. 논문에 기반한 얘기를 해드린다. 성공 트랙에 이미 올라온 사람들이 와라.가 저의 목표예요. 그러니까 타겟을 정한다는 거는 누가 올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누가 오면 안 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. 똑같이 사장님 비즈니스에 누가 와야 되나 누가 오지 말아야 되나 이게 정해져야지 돼요. 오늘 얘기하는 거죠. 그 사람들은 사장님 근처에서 도대체 몇 명이냐? 그 사람들은 접근 가능하냐? 전화할 수 있느냐? 그 사람들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? 그걸 계산해야 돼. 그래 놓고 컨셉트를 정해야지.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필라테스와 건강과 멘토링 이런 우아한 단어보다는 예를 들면 훨씬 구체적인 단어를 좀 보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아무리 쉬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, 이런 거. 16시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 분, 이런 거. 50견 있는 사람들, 한쪽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, 이런 거. 이렇게 해야지 관심이 간다니까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두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을 위한 건강 패키지 이렇게 볼게요.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은 여기에 다 자기라고 생각합니다. 증상을 얘기하는데 보편적 증상을 얘기하잖아요. 그럼 보편적 증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이런 거를 바럼 이펙트라고 해요. 바럼 이펙트. BARUM 이펙트. 바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의 이야기를 쫙 모았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나는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활기차다. 이런 얘기 있죠. 허나마나한 얘기 있잖아요. 나는 때로는 조용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.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런 얘기를 쫙 적어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다 맞췄더니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래.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그 얘기래. 그래서 이 효과를 발견해서 바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바럼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웬만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상태랑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인지적인 표현보다는 감각적인 표현이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. 감각적인 표현. 감각적인 표현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는 표현인 거죠. 네? 감각적인 표현은 되게 페인 포인트에 많이 들어갑니다. 고통, 불안, 외로움, 손실 이런 얘기 있죠?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인지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. 10월 달에 아마 하게 될 거지만 브랜드 네이밍을 포함해서 브랜드의 슬로건, 메시지는 3가지가 기본 요건이에요. 첫째는 직관적이어야 되고, 두 번째는 감각적이어야 되고, 세 번째는 사장님의 철학이 표현돼야 돼요.
근데 지금 말씀 주신 그 필라테스 사장님의 말은 철학이 있으신데 표현이 감각적이지 않은 거예요. 인지적이에요. 그러면 가슴이 들어오게 되겠죠. 이런 내용만 바꿔주셔도 훨씬 좋아진다. 이걸 먼저 제품의 본원적인 스펙을 바꿔주고 그것을 표현할 때 감각적 표현을 써주고 그러고 나서 프로모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. 프로모션은 뭐냐? 저 가두리 수업 들으셨어요? 안 들으셨어요? 안 들었죠? 그러니까 한 1년 더 들어야 되는데 가두리 수업에서 프로모션의 첫 번째 프로모션은 뭐라 그랬습니까?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모션. 멤버겐 멤버야.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초대하게 하는 겁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가두리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되셨나요? 네. 박수 한번 치고. 네. 그 앞에 분 또 질문 해주시죠. 네. 사실 저는 중간계 캠퍼스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. 팀원들은 7배, 매출은 20배. 무에서 유를 만났기 때문이죠. 신 박사님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지난해 동월 약 2배 매출이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중간계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요, 마인드 셋업입니다.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업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. 저는 신 박사님 백천비 수업을 듣고 1,0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현업 비즈니스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조효입니다. 감사합니다.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